연금과 투자로 만드는 부의 성장 공식 부자연금술 시리즈의 강사 안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재미있게 강의 듣고 계실까요? 강사부터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2024년 서울풀 강사단 5기를 수료했고요. 서울특별시 서울영테크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부채관리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또 23년도에는 서울시 1인 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로 특별히 재무상담 멘토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부자연금술 강의 재미있게 듣고 계실 텐데요. 첫 시간에는 우리 부자인문학이라는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차 시에는 예술이 돈이 되는 미술품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게 될 거고요. 자, 4차 시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부자연금술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들으시도록 할 겁니다. 자,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나의 노후 준비, 퇴직연금과 함께하는 노후생활 준비. 퇴직연금 준비는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금융회사별 또 금융상품별 수익률, 수수료를 비교하여 최적의 퇴직연금을 준비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에는 내 국민연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 퇴직연금도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퇴직연금 역시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릴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 108, 284라는 숫자가 오른쪽에 보이실 텐데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65는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65만 원을 뜻합니다. 또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이 108만 원이 지금 되고요. 최고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284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2024년 2월 자료로 국민연금 블로그에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자, 내 국민연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스스로 하는 노후 준비. 자, 당신의 노후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노후 준비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서초의 50플러스 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내연금 통합 조회만 함께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가입한 연금을 한 번의 조회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QR코드를 사진으로 갖다 대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검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모바일 어플로 내 곁에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이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고요.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QR코드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PC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 주택연금, 농지연금까지 한 번에 다 수령액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인인증서가 좀 필요하고요. 본인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역시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접속합니다.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재무진단에 들어가셔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만 알아보신다고 하면 국민연금 알아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자, 신청을 하시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7종을 다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는 있다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 요 밑에 보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에 개인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또 역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클릭을 하시면 김연금님 2059년 3월 65세부터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은 매월 107만 3,250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세전, 세후, 그래서 연금을 받는 시기, 납부보험료, 납부월수, 그다음에 가입기간을 역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 개인 서비스, 예상 연금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아까 QR코드로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요. 자,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역시 다운로드 받으시고 역시 인증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뭐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전 78만 5,590원, 세후 77만 7,940원. 그래서 언제 2059년 10월부터 받는 걸로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자, 이제 국민연금액 수령액을 늘리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부부가 모두 가입하시면 2배 더 든든한 노후가 될 수 있겠죠. 네, 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시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셔야지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부 합산 월 최고 연금액은 469만 원이라고 합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자료이고요. 자, 소득이 없는 주부도 임의 가입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 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16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33만 명이 벌써 가입이 되어 있으시네요. 자, 다음에는 과거의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제도 이용하기입니다. 자,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가 제도가 바뀌거나 퇴직을 하시거나 특별한 상황에 놓이셔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가 수령한 반환 일시금의 이자를 더해 반납을 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셔야 되는 것도 있겠고 아무래도 가입 기간이 늘어나시면 수령액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임의 계속 가입하기 제도도 있습니다. 자,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120개월 10년이죠. 부족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전까지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3년 9월 말 기준으로 임의 계속 가입자는 53만 명이 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 미납보험료 납부하기 제도도 있습니다. 자, 미납보험료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혹시 미납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지금 현재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납이 돼서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이 되고 나면 나중에 추납부라는 또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못 냈던 보험료 또는 퇴직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납부 제도를 이용하시면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120개월, 10년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119개월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전에 연금을 납부하시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납부를 못하신 경우에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또 역시 추납부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또 금액을 늘려서 더 수령액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보험료와 추납부는 조금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내퇴직연금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지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며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여러 가지 사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회사의 회계상 어떤 재무상 문제로 인해서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영하므로 안전하게 조금 운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회사가 혹시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이 되고 운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하면 퇴직급여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퇴직연금제도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제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정급여형 DB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DC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IRP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도 회사가 책임을 갖고 가고요. 손실을 보게 되면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자가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은 특별히 운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DC 제도는 개인이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역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 역시 개인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급여 수령하게 됩니다. 즉 수익이 많이 나시면 근로자가 가져가시는 거고요. 혹시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 DC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 DB 또는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 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생 직장과 평생 직업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기업에서 퇴직연금을 운영을 하시고 B기업에서 다시 퇴직급여를 받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C기업에서도 퇴직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이걸 일시금으로 찾지 마시고 IRP라는 계좌에 넣으셔서 A기업의 퇴직급여 받으셨던 것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까지 이렇게 쭉 운영을 하시고 중간에 퇴사하시고 이직하셔서 B기업에서도 퇴직급여를 받으신 것을 또 쭉 운영하시고 또 C기업에서 다시 이직을 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시게 되면 그 역시 운용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운용수익 IRP 통상 퇴직급여를 받으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퇴직연금 알아보기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탈에 들어가시면 금융소비자 보호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 내 연금 정보를 확인하고 노후 재무설계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봐왔던 것처럼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를 통해서도 모든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또 역시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에서 내 연금조회를 누르시면 내 연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요거는 QR코드를 카메라로 대시면 역시 이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포털의 퇴직연금 수령의 늘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시면 역시 통합연금 포털에서 퇴직연금 비교 공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비교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실 수 있고, 총 비용, 즉 부담률,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우셔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요? 자, 본인의 위험 성향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원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정기 예금에 100% 넣으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 손실에 또 민감하시다고 하면 펀드에 40%, 정기 예금에 60% 정도 넣으실 수도 있겠죠. 또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원하신다면 펀드에 70%, 또 정기 예금에 30%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겠고요. 또 높은 수익률의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펀드에 100%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운영 실적이 공개되어 있으니 비교해서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가시면 정책자료실에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실적들이 공개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퇴직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겠지요. 자, 퇴직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월 한국경제 2024년 11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월 80만 원씩 30년 투자하면 한국에서는 4억을 벌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12억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연금이 노후를 바꾼다. 연금 100만 장자 천국. 미국에서는 고수익 비결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연애 수익률이 1.9%에 불과한데요. 80% 이상이 그냥 단순 원금 보장형에만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연 7.8%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일본도 DC형 비중이 50%를 넘어가면서 본인들이 장기적인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별 비교도 해볼까요? 자, 한국은 1.93%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은 4.1%, 호주는 6.72%, 미국은 7.79%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2022년 기준으로 자료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발췌했습니다. 미국의 연령대별 401k 주식 비중을 보시면요. 자,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에 38%가 들어가 있고 주식형 펀드에 37.9%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TDF와 연금 적격 디폴트 상품을 통해서 돈을 꾸준히 불려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미국에서는 TDF라는 상품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일보의 24년 11월 26일 날 게재된 기사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자본을 불려갈 수 있을까? 그는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이죠. 타깃 데이트 펀드와 연금의 적격 디폴트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TDF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투자 상품입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조금 주식 비율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며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적격 상품은 고용노동부가 국가에서 수수료와 운영 방법을 심사해서 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우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TDF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소득이 늘어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공격적인 투자 비율이 낮아지면서, 그렇죠? 자동 리밸런싱 및 위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실 시점에 이제 무소득 시기가 됐을 때는 보수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만 넣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란 펀드 매니저가 근로자의 은퇴 날짜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보통 펀드의 이름에 타겟 데이트가 명시되어 있죠. 타겟 데이트는 목돈이 필요한 시점, 즉 은퇴 연도입니다. TDF는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 글로벌 자산 배분과 함께 주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성 및 즉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자, 생애주기 펀드라고 되어 있죠. TDF는. 자, TDF의 가장 큰 장점은 타겟 데이트에 맞춰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준다는 점입니다. 연령, 은퇴 시기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이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죠. 여기 보시면 그쵸? 이 부분에서 그래프가 좀 바뀌죠. 곡선이 기울기가. 그다음에 여기서도 조금 바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은퇴하시는 시점 무소득 시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울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DF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주기적으로 자동 리밸런싱이 됩니다. 그다음에 투자 리스크를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또한 글로벌 자산을 통해서 안전하게 조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채권, 대체 자산 등에 분산 투자하게끔 되어 있고요. 미리 정한 자산 배분을 따라 주기적으로 자산 비중을 제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서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 주식을 팔아서 채권이나 다른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을 팔아서 주식에 더 넣어서 수익률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적정한 수익률과 안정성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또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 운영사와의 협업으로 TDF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모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던 조선일보 2024년 11월 26일자 TDF 연금 적격 디폴트 상품이 돈을 꾸준히 불려준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기사들 연합인포맥스 24년 11월 25일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401k 가입자 TDF 비중이 68%에 달한다고 또 24년 11월 24 그 기사에 실려 있네요. 아까는 한 30% 좀 넘게 되어 있었던 것 자료이고요. 그건 22년도 자료였고 이건 2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TDF 순자산이 15조를 돌파했다고 하면서 매경 이코노미의 24년 11월 19일자 기사가 또 있네요. 자, 퇴직연금을 방치하지 말고 TDF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야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매경 이코노미에서 24년 11월 19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뉴스 네이버나 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전 지정 운용 방법 디폴트 옵션 비교 공시가 금융감독원에서 통합연금 포털에 사전 지정 운용 방법 디폴트 옵션 비교 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융회사별로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별로 수익률, 수수료율들을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은행이나 그다음에 운용사나 또 생보, 손보, 기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퇴직연금 수령액을 늘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자연금술, 연금과 투자로 만드는 부의 성장 공식 두 번째 시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풀 5기 강사단 안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